위한 한국의 최고의 전략이 한중 FTA 조기 발효가 정답이다. 그래서 TPP를 완전히 미국도 내부에 비준을 받고 각국 12개국이 비준을 받기까지 1, 2년이 걸리고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데도 그 정도 걸리니까 그 1, 2년이 골든타임이다. 저는 요즘 골든타임이다 말을 너무 흔하게 썼어요. 뭐 신의 한 수 골든타임. 제가 이런 거 막 쓰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든타임이 있습니까? 해봐야 알죠. 그래서 우리가 TPP에 안 들어간 동안에 중국하고 FTA를 빨리 해버리면 중국 시장을 선점을 한다. 저는 웃기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할 말 다 하고 비판 다 해도요. 일본이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뭐 과거에 난징 학살도 인정 안 하고요. 그건 저도 사실이라고 보는데 뭐 중국에 대해서 엄청 비판하고 군사적으로도 미국을 대신해서 그냥 팔 걷고 났습니다. 이런 일본이요. 중국의 시장을 그러면 다 손을 놨느냐? 아닙니다. 일본은 중국 시장에서 지금 한 9%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요. 중국의 전체 예를 들어서 수입 시장에 한국은 10.7%입니다. 한국은 그렇게 중국에 예를 들어서 뭐 비를 맞추는데 10.7%고 일본은 중국에 할 말을 다 하는데 9%입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이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이요. 한 2012년도에 역전이 됐는데 그 전에 일본이 수출을 조금 더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중국에서 밀린 것도 아니고 기술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으면요. 정치적으로 비판을 해도 중국 사람들은 일본의 자본이나 기술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본에서 안 사가면 중국이 수출을 할 수 없는 기초 소재나 또 뭐 기계류라든지 여러 가지 일본에 이 강한 자재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본이 그냥 배짱 장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온갖 비리 다 맞추면서 뭐 이 중국에다가 수익성도 별로 안 남는 수출을 무더기로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중국을 비판하면 마치 그게 안 될 것처럼 하고 TPP 남들이 하는 동안에 우리가 중국 시장을 FTA에서 선점하자. 이런 정도로 기술력이 있어야 선점이 되지요. 아무리 중국하고 FTA 체결했다고 우리가 중국 시장 장악이 되겠습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장악하기가 더 쉽지요. 경쟁력을 한번 따져봅시다. 그래서 이런 허황한 보도들을 하는 언론들이 실상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금 주요 국가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호주는요, 자원국가로서 32.6%가 감소했고요. 독일은 13.3%가 감소했고, 일본은 10.8%가 감소했고, 미국은 6.8%가 감소했고, 미국이 제일 작게 감소했습니다. 한국은 마이너스 7.2%, 7.2%가 감소했습니다. 한국하고 미국, 일본하고를 보면 마치 정치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호주, 독일, 미국 이래 보면요. 이거는 중국 경제 자체가 내리앉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요 국가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게 다 감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수치도 안 보고요. 실상도 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이런 보도를 하는 한국의 언론과 관료 지식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뭐 아베노믹스로 경제가 성장하고 살아나고 있다 이래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살아나는가 성장하는가는 그 나라 평균 임금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보면 합니다. 노동자들요. 일본은 지금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시간이 갈수록 내려가고 있습니다. 월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일본의 생산한 공장이 생산한 제조업이 생산한 공산품이나 물건들을 소비해줄 여건이 점점 안 된다는 거예요. 월급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어떻게 소비를 합니까?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건데요. 일본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1991년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에 지금 디플레이션 상황을 20몇 년이나 겪으면서 전체적으로 물가도 하락하고 물가가 하락하니까 임금도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도 하락하고 한마디로 소비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하고 공급이 다 줄어드는, 즉 수요와 공급이 다 줄어들면서 점점 경제가 갈수록 작아지는 쪽으로 악순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도 뭐 요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임금을 점점 작게 주는 것이 그것이 경쟁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일본처럼 저렇게 악순환에 빠져버리면 임금을 작게 주려고 안 해도 작게 주게 됩니다. 물가가 수준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간다는데 물가 수준이 내려가는데 임금을 작게 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기업이 이익인데요. 나중에 임금을 점점 작게 주면 물건을 안 사 쓰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거의 소비를 닮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의 경제가 점점 줄어들면서요. 기업의 매출, 투자, 공급이 다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가기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참고로 일본에는 그 심한 춘투라고 일본에 매년 봄만 되면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날을 새었는데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지금 노동조합도 제대로 없어져 버리면서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요. 임금이 하락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 기업들 나중에는 지사를 깎아먹는다는 것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는 지금 장부에 잡히지 않은 즉 호적, 호커라고 부르는 호적에서 빠져있는, 호구에서 빠져있는 사람이 1억인지 2억인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확한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는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부부에게 2자녀까지 허용하겠다. 지금까지는 한 자녀밖에 못 놓지 않습니까? 한 자녀 이상을 낳았을 때는 불이익이 엄청납니다. 그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아예 놓은 자녀를 숨기거나 남의 앞으로 입적한 것처럼 하거나 시골에 보내버리거나 이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시골에도 2명, 3명 많은데 전부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왜 갑자기 공산당이 35년 만에 인구 정책에 대전환을 했을까요? 경제가 워낙 침체되고 노동 인구가 그러니까 16세부터 59세 사이의 노동 인구가 2011년을 정점으로 그때 2억 4천만이었는데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9억 4천만이었는데 그 뒤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심각성을 느껴가지고 이제는 애 많이 낳아가지고 그 애를 통해가지고 떼거지로 경쟁을 활성화시키려고 소비를 활성화시키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요. 뭐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애 숫자를 갖다가 국가가 제한을 해가지고 처벌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정말 웃기는 나라고 전 세계에서 중국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국 사람다운 발상입니다. 근데 이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애를 더 낳아도 된다고 또 정부가 풀어주는 꼴도 웃깁니다. 이런 걸요 인구정책 대전환했다고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우리나라 언론도 좀 웃긴데요.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자녀를 통제했다가 2자녀로 허용해준다라는 애까지 통제하는 중국 정부요. 정말 중국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이런 데서 보는 겁니다. 2명 놓으면 경제가 잘 돌아갈 것 같습니까? 아마 숨겨놓은 인구가 다 등록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요 공산당 체제를 포기하지 않고는 중국 경제는 저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국 경제가 산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요 저렇게 커진 경제를 계획 경제로서 통제해가지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도란 사람이라고 봅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되죠. 강제로. 소련도요. 구소련에서 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는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국도 지금이 다 온 겁니다.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뭐 창장수가 뭘 안다고요. 좀 이따가 한번 보세요. 신고리 3호기가 우여곡절 끝에 운영이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가동은 내년 4월에 된다 이러는데 제가 신고리 3호기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기에 달려있는 원자로가 한국이 UAE에 수출하기로 했던 원자로하고 똑같은 겁니다. APR 1400이죠. 그런데 UAE 측에는 한국에서 이 원자로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있는 게 아니라. 왜 새로운 모델을 하는가 하면 나머지는 미국의 설계에 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수출하려면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자로를 수출한다고 엄청 떠들었죠. 그러면 UAE에다가 우리가 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UAE도 지금 원자로를 넣기 위해서 준비가 다 됐고 돌려야 되는데 돌리기 전에 한국에서 돌려가지고 일정한 기간을 제대로 돌아가서 전기 공급이 되고 안전한가를 보고 그게 움직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늦어졌습니다. 많이 늦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이 안정성을 입증하기로 해서 2015년 10월부터 가동을 하기로 했는데 약속된 기한에 가동하지 못하면 매월 공사 대금의 0.25% 그러니까 5억 원씩을 지체 보상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2016년 4, 5월에 가동하게 되면 그 금액이 물려줘야 될 금액이 40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저는 중동에 가서 좀 있어 봤기 때문에 중동 사람들 장사 속은 잘 아는데요. 한국이 지금 이 원자로 가동에서부터 돈 물려주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원자로 폐기물 처리해서 또 물려주고 이럴 일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원전 더 수출할 생각하지 말고요. 제가 어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본력 없으면 원전 수출 안 됩니다. 독자적인 기술 아니면 원전 수출 안 됩니다. 중국처럼 저렇게 우격다짐을 하면 할 수 있겠죠. 중국 사람은요, 미국 F-35 도면도 훔쳐와가지고 뺏겨서 비행기 날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날아다니는 비행기, 우주선, 원자 폭탄부터 시작해서 항공모함까지 전부 카피 안 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명품만 짝퉁이 아니라 중국은 첨단 기술도 다 짝퉁입니다. 그래서 이 원전 산업에 적당히 저는 발을 빼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몰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 해가 돈 좀 벌겠다가 지금 이제 벌금 물고 있습니다. 과태료 물고 있습니다.